오랜만에 돌아온 꿀 리뷰. 귀찮기도 하고 재밌는 주제가 없기도 하고 웹툰 자체가 뭔가 지들지들해졌는지 옛날만한 근들과 오지는 웹툰들도 없어서 그냥 내 할 거 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꽤 오모시로이한 웹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44교시 생존 수업. 나름대로 현 네이버에서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작품이자 상위권에선 찾기 힘든 공포? 스릴러? 장르이고 나름대로 반응도 괜찮다고 하길래 관심이 가더군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30화쯤까지 봤지만 와, 오메이징합니다. 짧게만 할 거니 서로는 집어치우고 빠르게 핵심만 짚어서 가보죠. 렛츠고! 만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검은 원 때문에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세계. 갑자기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에도 이상 현상이 발생해 괴물들이 나타난 상황에서 반 친구들이 이 공간을 탈출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죠. 뭐 많이 보이는 서바이벌류 게임류 만화죠. 이런 만화들이 가져야 할 조건은 간단합니다. 크리처와 개성있고 퍼즐과 맵이 흥미로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의 적만큼 내부의 적이 두려움은 그만이죠. 이 조건들을 만들고 써먹기 쉽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요하는 점들이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작품에 들어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기대할 바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학교 공포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하면 대충 성공한 만화라 생각하면 편하죠. 그렇다면 이 웹툰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 즐거움을 줬을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합시다. 이 만화의 크리처와 기믹은 정말 뭐가 없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영이야 뭐 그냥 만화 소개용 같은 거니 넘어간다 쳐도 이후에 나오는 제대로 기믹이 나오는 괴물들은 하나같이 속이 텅 비어있죠.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데칼코마니 괴물부터 정말 식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괴물은 데칼코마니 괴물입니다. 데칼코마니는 누구나 아는 미술기법이죠. 그렇다면 애지간해서 이 괴물은 미술실 같은 지역에서 미술 수업을 받는 규칙과 기믹을 가졌을 거라 기대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새끼는 그냥 복도에서 쳐나옵니다. 미술이나 미술체육과는 전혀 관련 없고 심지어 학교가 멀쩡할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변이 발생했을 때 이런 괴물이 나왔다 라는 설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와요. 대뜸 복도에서 애들이나 손으로 찍찍 찍어가는데 이놈은 사람들을 찍어 죽이는 기믹이 더 골때립니다. 복도에서 떠들면 안 된다. 미친, 복도에서 떠들면 안 된다. 얘는 대체 왜 데칼코마니 괴물인 걸까요? 미술과 관련된 도구를 쓰지도 않아. 나오는 지역도 그냥 복도야. 심지어 기믹은 복도에서 떠들지마. 처음 나왔던 영희야 원래 호감자 오래한 친구기도 하고 규칙 알림이 역할을 하기도 해서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 라는 기믹 자체가 이상하진 않은데 얘는 도대체 뭘까요? 심지어 움직일 대로 데칼코마니? 이지랄하는데 이게 무슨. 아싸리 미술 쪽으로 갈 거면 학교 괴담엔 다빈치 같은 느낌으로 가던가 복도를 대로 할 거면 발디 선생님을 불러오던가 대체 뭘 의도하고 만든 건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화장실 괴물도 골때립니다. 얘는 왜 나왔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어디에서나 나오기 편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가오에 빨려 들어가서 영원히 갇히는 건 어디에서나 쉽게 나올 만한 소재죠. 근데 뒤틀린 학교 규칙이라는 주제로 괴물들을 만드는 이 만화에서 왜? 진짜 뜬금없이 얘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에 규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뭐 청결하게 사용하고 손 씻고 나가고 기물 파손 안 하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거울 괴물? 진짜 왜지? 심지어 도플갱어로 등장해서 쫓아오기까지 하는데 도대체 왜? 하지만 이놈의 존재 자체보다 더 골 때리는 건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놓고 이상한 짓 하루 종일 하면서 나 괴물이에요. 돈의 사람들 나 좀 봐요. 나 괴물이라니까. 라고 확성기로 광고를 하는 수준인데 등장인물들은 진짜 이악 처물고 보는 사람하고 기싸움 하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로 모른 체합니다. 연출이 구린 것도 심하긴 한데 그건 뭐 웹툰 평균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 만화는 기믹의 파괴와 퍼즐의 공략에 대해서도 정말 뭐가 없습니다. 그냥 뒤틀린 규칙이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할지 괴물의 룰을 현명하고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피할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독자들에게 흐름을 따라오도록 유도한 뒤 반전을 일으켜 재미를 주는 등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과학 괴물 에피를 봅시다. 이번엔 그래도 다행히 멀쩡한 장소인 과학실에서 사건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근데 얘도 공략이 진짜 어이가 털립니다. 말하는 과학 괴물에게 어쩌다 잘못 걸린 학생들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등장부터가 웃긴 게 여기 등장인물들은 생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보통 소리에 반응하는 괴물이 있고 그걸 물건을 던져서 이용한다고 하면 이게 중요한 소모 표면이니까 어떻게든 재활용할 생각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다리 건너듯 물통이든 빗자루 같은 거든 끈 같은 거로 묶어서 던진 다음에 확인되면 다시 땡겨오게. 교사장이 어렸을 때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먹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새끼는 그냥 나 모르겠다 하면서 쳐 던져놓고 지가 집으로 가다 걸립니다. 얘네 뭐 빠갑니까? 한 유치원생 정도면 모르겠는데 만화 좀 본 초딩들이라도 저 정도는 알고 왔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빠가스럽게 마루친 과학 괴물을 공략하는 과정도 웃깁니다. 원래 저런 공략 같은 건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한 정보들이 제공되거나 아니면 공략이 될 만한 정보가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얻는 과정이 힘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만화는 그런 거 없습니다. 블라인드 처리를 꾸겨놓은 과학식 규칙으로 예측도 못하게 해놓고는 아 맞다! 선생님께 도움 요청하기! 로우 사건을 해결해버립니다. 이게 대체 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믹의 작동과 공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력도, 책략도, 희생도 뭐 제대로 된 게 정말 아무것도 없죠. 뭐 그런 걸 둘째 치워서라도 그냥 이렇게 과학실을 연상시키나?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과학실에서 지키면 안 될 규칙 중 가장 쉽게 떠오르는 건 기구들이 위험하니까 장난치지 않기 아닌가? 불장난이라든지 칼 같은 날카로운 거라든지 뭐 여러가지 있을 텐데 정말 하나도 안 씁니다. 그리고 그냥 이 괴물을 마주했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벤트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임 같은 거를 해도 과학 괴물 같은 게 나온다면 과학 실험 같은 거를 강제 참여해서 퍼즐을 풀어야 되고 그 안에서 힌트를 얻는 등 대놓고 이건 과학 괴물이다 라는 경험을 제공하는 사건이 등장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놈은 과학 괴물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의의가 단 하나입니다. 그냥 생긴 거랑 기술이 과학 같아서. 체육 괴물 이름도 참 체육 교서 괴물이라고 달고 나온 규칙이 체육복 입기입니다. 참 보라가 당황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체육복 입는 거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연상되거나 더 중요한 규칙으로 떠오를 만한 건 뭐 준비 운동하거나 페어플레이 다치지 않게 하기 뭐 이런 거 아닌가? 심지어 엄청 자비로우셔서 체육복 쭉 하나만 걸쳐 입으러 봐줘. 나 땐 다 챙겨와도 체육복 안에 교복과 입은 거 가지고 뭐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신발 하나 걸치고 있어도 되나? 여기도 뭐 당연하게 체육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듭니다. 꼴에 마이볼 거리면서 피구를 연상시키는 공 피하기만 하는데 정작 피구에서는 중요한 선 넘어가면 뒤짐, 잡으면 무효, 타락한 사람의 공격권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똥 피하기.
또한 이 만화에서는 정말 생존자들에게 편리한 쪽으로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걱정될 일 없어. 공연 시간 짧을 것 같으니까 쉬는 시간 50분이나 줘. 전기도 통해. 그냥 규제를 눌러붙어서 말다리나 하다가 구조대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될 정도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든 계속 움직이게 해야만 하는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검은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한이 매우 널널한 생존 게임, 농사짓거나 침묵하는 게임이 아니라면 이 게임을 할 이유가 뭘까요? 이 게임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치 상황도 굉장히 골 때립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 만화에서는 매우 널널한 조건들만이 존재합니다.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밥과 물을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누군가가 미끼 역할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뭔가도 없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서바이벌에서 뭐 사적인 감정으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분을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괴물에 먹이를 던져버린다던가 이름이 사실 괴물이어서 우릴 죽이려고 했다라고 정치를 한다던가 뭐 이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딱 하나 있긴 한데 이것도 참 웃깁니다. 작중에서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은 둘입니다. 껄런드는 전서고와 비방상인 최서정이죠. 뭐 계속 과격하게 행동하는 전서기 때문에 찐따인 최서정이 커터칼 들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정도는 있긴 한데 정말 아무런 이슈 없이 지나갑니다. 애초에 고작 좀 많은 커터칼 하나 쥐어들고서는 뭔 같지도 않은 위협을 할지 기대도 안 하긴 했지만 아주 작은 것조차 못한 채 그냥 쳐울기만 하다니 최서정이 전서고 보고 살인자니 뭐니 할 때도 그냥 뇌 빼고 얘가 그랬다니까 뺑만 일삼고 참네 진짜. 이렇다 보니 오히려 껄렁하게 보이는 전서고가 파티에서 제일 쓸만하고 호응케어가 돼버렸습니다. 뭐 그래서 만화가 정말 편안합니다. 서바이벌 게임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어디서 안 걸리는 캐릭터가 없어서 호평이라는 얘기도 본 것 같은데 요즘 스릴러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게 취향인 건가? 모두가 착하고 모두가 순수하고 서로 으쌰으쌰하는 걸 전제로 두는 해피랜드 서바이벌이 취미인 건가? 그리고 별거 없는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비중을 끄는 처우는 반장인 남정호 이놈이 진짜 쓸데없게 안 걸리는 역할을 합니다. 경호 이놈의 잘못도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만화 자체가 제대로 된 스릴러 서바이벌로서의 역할이 없다 보니 내 전력이 다 실패했어. 난 쓰레기 퍼러지야 라고 면해나오는 부분이 납득이 가지도 않고 더 불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만화는 정말 뭔지 모르겠는 만화입니다. 개성이 두껍다지 않는 크리처,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전략과 공략, 작품 편의적인 시스템, 착하리 착한 트러블 하나 없는 친구들 등등 이 만화의 정체성이 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차라리 뭐 튀는 구석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튀는 구석은커녕 학교와 교칙이라는 소송조차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데 뭐 웹툰판에 이런 게 원래 없었나? 그래서 인기 있는 건가 싶긴 합니다. 그거 말곤 정말 이유를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진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다음엔 요즘 웹툰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웹툰을 즐겨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웹툰이나 만화의 동향은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어 여러 가지를 둘러봤습니다만 이거 정말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아주 난리도 아니야. 어쨌든 귀찮아서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